안녕하세요. 인텔리전스 윤정호입니다.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이제 여러 섹터에서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연구하시는 섹터도 있으시고 대학도 계시고 이제 특허 법인도 계시고 하셔서 오늘은 좀 시스템 중심으로 저희가 전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연구원 대상으로 저희가 강의했을 때는 실제 R&D 기획서 작성한다든지 평가받을 때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는지를 특허 정보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키워트라는 검색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구소부터 이제 특허법인까지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오늘 이제 뭐 대학교에서 오셨지만 이제 대학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특허 DB가 꼭 특허할 때만 쓰는 목적은 아닙니다. 특허 DB는 우리 기술을 담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실 이제 여러 기술 데이터들 논문도 많고 정보도 너무 많지만 특허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발행되고 동일한 그리고 양식으로 발행되는 유일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논문은 학회마다도 다르고 또 어떤 우리가 공개해야 되면 다른데요. 사실 우리가 상업화되는 기술의 80%가 특허로 먼저 나온다고 데이터가 나오는 것처럼 특허 정보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내는 것이나 특허 등록받는 관점이 아니라 특허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보로서 쓸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 포커싱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특허 검색을 할 때 검색부터 보고서까지 연구자들도 누구나 1시간 정도만 보시면 쉽게 쓸 수 있는, 사실 논문 DB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더 쉬운데 우리가 특허라는 도메인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업이나 연구자분들이 저희 키워트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용해 주실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 의견들 보시면 번역이 좋아요. 아까 드린 것처럼 특허는 전 세계 정보가 나오죠. 저희는 전 세계 105개국의 특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5개국의 정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구글로 열심히 검색해도 우리가 구글에서 전 세계 정보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전 세계 정보를 찾으려면 중국어도 잘해야 되고 중국어로도 검색하고 독일어도 검색하고 프랑스어로도 검색하고 그러면 잘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정보는 각 나라에서 우리가 기업에서 또 연구소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압축해서 정지하고, 그리고 또 대충 쓰면 또 특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 쓰고, 그러니까 기업이 잘 쓸 수 있는 정보. 요즘에 보시면 우리 스마트폰 뭐 최근에 삼성 보니까 이제 접기도 하고 롤러블하고 이제 폴더블이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온다, 이런 것도 기사 보시면 다 특허 정보예요. 왜냐면 기업이 그걸 공개할 리가 없잖아요, 미리. 제품 나오기 직전에나 공개하지 안 하잖아요. 근데 특허 데이터는 권리를 미리 받아야 되고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출원할 수밖에 없고 그 모양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자체는 이제 요즘 AI도 굉장히 좀 유행인데 AI가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만큼 쓸 수 있는 AI냐. 그래서 연구자분들부터 특허하시는 분들까지 실제로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만드는 정보가 저희 키워트라는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엊그저께 저희 한번 그 네이버에 버트라고 BERT 치시면 AI에서 가장 요즘에 한 최근 2년부터 핫한 게 버트라는 구글이 만든 모델이잖아요. 그럼 그 모델에서 우리가 특허를 통해서 만든 언어 모델을 저희가 최초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금 퍼블리시를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업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AI 정보를 저희 키워트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데이터 과정이 필요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술 개발, 연구 개발할 때도 저희 이제 밖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경쟁사 활용하죠. 내가 연구할 분야가 뭔지, 앞으로 나가야 될 분야가 뭔지 다 여기서 활용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대기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기업들도 예전에 패스트 팔로우 많이 했는데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돼요.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에가 없어요. 다음에 뭐 할지를 우리 기업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기업들도. 뭐 이번에 이재용 이제 부회장님이신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 뭐 한 것도 이제 두렵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처럼 그만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거는 사실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저도 그러는데 이제 뉴스도 잘 안 믿잖아요. 세상에 믿을 게 없다. 뉴스도 이게 진짜냐 아니냐 생각하는 와중에 하지만 데이터는 되게 사람들이 신뢰를 갖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이제 이 컨퍼런스에 몇 명이 왔느냐가 보면은 이 컨퍼런스 성공했느냐 가장
이제 명확하죠. 인원이 많이 왔다는데 실패했다.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이 왔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통계나 데이터, 특허 정보도 평가하는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신뢰를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한 경쟁사 확인이라든지 우리가 빈 내용들, 가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유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R&D 방향 예측,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의 특허 분석이나 방법이랑 조금 다른 점은 데이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을 하면, 저도 전문가, 저도 변리사로 10년 했고 미국 로펌에서 있었지만, 전문가 분석이 좋습니다. 좋은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저를 믿고 모든 기업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제가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투자를 한다고 우리가 투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갈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도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어쨌든 객관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한다는 건 맞아요. 이게 한 명, 두 명, 세 명 인원수는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정보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술 개발부터 특허 출원하고 등록하고 소멸하는 과정까지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AI랑 데이터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허 찾는 것도 쉬워졌고요. 특허로 보고서 만드는 것도 쉬워졌고요.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문헌을 검토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쉬운 세상, 더 쉬워지고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운전 안 할 것 같잖아요. 이제 10년, 15년 되면 이제 운전을 내가 왜 하지?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처럼 특허 정보도 옛날에 특허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좀 쉽게 해준다. 내가 정보 쓸 수 있겠네라는 시점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죠. 보시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의 정보 활용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연구나 특허할 때 툴 활용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도 툴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툴이 우리 시간을 줄여주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5가지 중에 제가 첫 번째 데이터 활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법은 많습니다. 기법은 많지만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법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저희 빅데이터 분석 첫 번째 LDA 기법 많이 아실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하는 기법이지만 얘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이 구글버트 학습한다고 똑같이 하면 AI를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거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인데,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토픽의 방향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허 분석할 때 많이 하는, 연구할 때 많이 하는 기술 분류입니다. 기술의 분류는 사실 우리가 뭐 연구할 때도 어떤 분야로 가야 되냐, 우리가 특허 분석을 할 때도 어떤 기술 분야가 있느냐, 다 기술을 분류하죠. 근데 기술 분류는 다 내가 아는 만큼만 분류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데, 백신, mRNA 백신 전 최근에 알았습니다. 요즘 모르시는 분 없죠, mRNA 백신. 그래서 제가 만약에 5년 전에 저한테 백신에 대해서 기술 분류를 따라 그러면은 mRNA 못 썼을 겁니다, 저는. 왜냐면 모르니까요. 최근에는 이제 아니까 쓰겠죠, 무조건 mRNA. 그 반대되는 것도 찾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는 만큼, 우리 연구자가 아는 만큼, 우리 특허 분석하시는 분이 아는 만큼만 기술 분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술 분류만큼만 분석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사이트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분석을 할 때부터 내가 아는 것만 찾아서 내가 아는 것만 분석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결과만 나오는 거죠. 근데 빅데이터 분석은 그래서 기술 분류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가 기술 분류를 만들어주는 거고 내가 기술 분류를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기술 분야를 만들면 mRNA는 죽었다 깨나도 5년 전에는 못 만들었을 거고, 그러면 mRNA가 이렇게 뜰 거라는 사실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거고, 심지어는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 분류를 만드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단히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아까는 뭐 수백만 건 가지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설명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최근 저희 키워드 써가지고 그냥 이름만 넣으시면 돼요. OCI면 OCI, 롯데케미면 롯데케미칼. 이렇게 글씨 넣으면 최근에 뭐 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특허로. 그래서 이건 레독스 흐름 전지를 최근에 해서 경쟁사가 됐어요. 예전에는 둘이 여기는 수지하는 데였고, 이제 롯데케미칼은 이제 OCI는 실리콘 하는 데여가지고 경쟁사가 아니었어요. 관계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레독스 흐름 전지를 둘 다 하는 거를 최근 삼평가 특허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경쟁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롯데케미칼이라는 글씨 써주는 거랑 OCI라는 글씨 써주는 거. 네이버에 롯데케미칼 우리 검색 여기 못 하시는 분 없잖아요. 치면 되잖아요. OCI
OCI 여기서 검색 못 하시는 분 있어요, 네이버에서? 그 정도 해주시면 특허 검색에서도 이 정도 결과는 뽑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간단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특허 검색 쪽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많아요. 데이터가 많습니다. 105개국 엄청나게 많은, 106개국 엄청나게 많은 나라죠. 이 나라의 정보를 한 번에 찾는다? 특허 데이터가 왜 찾을 수 있냐면, 특허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명칭, 요약, 청구항 다 똑같아요. 항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번역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언어들을 전부 다 영어나 한글로 번역을 해서 서비스를 해요. 영문 번역 수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우리가 중국어를 안 찾아도 여기선 중국 특허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 나온 기술들,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누군지, 우리랑 비슷한 기술을 하는, 독일에 누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데이터를 통하면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OCI 검색하면 OCI가 전 세계에 특허하고 있는 국가 다 알 수 있고, 특허 내는 국가는 비즈니스 하는 국가겠죠. 제가 저기 밖에 서가지고 30분 안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30분 1시간 투자하시면 이 정도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특허의 제일 큰 허들이 이거였어요. 검색 시기라는 애. 뭐 이렇게 써, 이렇게 이제 특허를 처음 보시면 뭐 이게 뭐야?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안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이게 뭐야 이게? 하는데 이게 이제 특허 검색 시기라는 게 왜 그러냐면 특허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안 되니까 온갖 걸 다 적습니다. 온갖 걸 다 적어요. 배터리, 2차 전지, 셀, 뭐 놓칠까 봐 다 적습니다. 축전지 다 적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애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검색식을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만들려면 일단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런 로직을 모르면, 이런 연산자를 모르면은 내가 아예 시도를 못 해요. 그래서 연구자분들은 안 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만 넣어주면 내가 고체, 터빈, 산화물을 연료전지에 관련해 찾고 싶어. 이 정도만 넣어주면 얘가 그 다음부터 알아서 찾아요. 검색식을 만듭니다. 최소한 중간 정도 만들어요. 뭐 베스트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면 더 잘 만들겠죠. 근데 우리가 검색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검색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적합한 동의어나 유의어, 필드 연산자들을 통해서 알아서 검색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검색식을 처음부터 만드는 시대는 좀 지났다. 그래서 저희 특허 법인에도 요즘 얘기하는 게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예전에는 자 검색하자, 배터리는 배터리는 또 뭐 있지, 배터리, 셀,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검색식을 연산자를 또 넣어야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유사를 찾거나 한다면, 지금은 그냥 배터리 검색 이거 치면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만들고 얘가 만들어 주는 거에서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다 하면 추가하는 형태. 그러니까 바뀐 거죠. 처음부터 생각하느냐, 내가 보완하느냐. 지금 내가 보완하는 형태가 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우리 아까 뭐 제가 자율차 주행차 예를 들었지만, 저가 3년 전에 그 테슬라, 5년 전인가 그때 테슬라 처음 나왔을 때 그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한번 시승을 해봤어요. 그때 손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올림픽 때도 달리는데 처음에 못 놓겠더라고. 80km 다니는 손을 놓으래요. 근데 놓긴 놨죠. 이렇게 놨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언제든지 잡을 수 있게끔 하는데 어제 가긴 가더라고요. 가기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은 타시는 저 친구분들이나 이제 그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놓고 다닌대요. 그 원래 그렇게 안 되지만 놓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손만 대고 그냥 다닌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검색들도 점점 신뢰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면 일단 특허는 또 보기가 어려운 게, 특허 안에 이런 구성 요소들이 이 그림이 있어서 참 좋은데, 그 그림이 네 이렇게 부호로 써 있어요. 뭐 210, 211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요. 1800년대 특허부터 보면 에디슨이 낸 특허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뭐 어떤 거는 뭐 수백 번까지 있죠. 이 그림 하나에 막 30개, 40개, 50개씩 번호가 적혀 있어요. 보고 싶지가 않죠. 일단은 안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 글씨로 표시해 주죠. 그리고 얘가 어디 있는지 특허명세서를 연동해 주죠. 이것도 저희 키워트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했죠. 지금은 이거 없으면 업무 못할 정도가 됐죠. 없으면 이제 없는 대로 하지만 한번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 지금 오늘부터 스마트폰 정부에서 쓰지 마세요 하면은 난리 나겠죠. 근데 20년 전에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하면은 그냥 뭐 스마트폰이 뭐야, 그냥 안 써도 되겠네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특허 정보를 계속 활용해야 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보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도록 잘 가공되어 제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됩니다.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느 위치에 내가 쓰고 있는지가 다 연동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허 관리도 이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되죠. 공개된 특허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해 보고, 출연 연구소들도 이거 쓸 때 우리 특허 오늘 현재 전 세계에 내가 몇 개 특허 있지? 우리 교수님, 박사님들도 모르세요. 내 특허가 몇 개 어느 나라에 등록돼 있는지.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검색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특허들 모으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것들은 키워타에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연구나 이제 우리가 검토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키밸류라는 등급인데요. 특허 평가 등급은 되게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여러 나오고, 이제 저희도 스마트 3 우리 발명진흥에서 하는, 그리고 키밸류 저희가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밸류사에서는 에이시스 밸류 다 키워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 등급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수능이 완벽한가요? 수능은 완벽한 툴. 수능에서 1등급이면 진짜 공부 잘하. 모든 걸 평가할 수 있어. 그렇진 않죠. 근데 대체할 수 있는 툴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내 특허가 왜 C야?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평가를. 그렇죠? 지금 은행에서 담보대출할 때 이거 보죠. 안 보지 않잖아요. 연구 요즘에는 얼마 전에 여기 재료연에 뭐 굉장히 큰 연구단에서 요거 발표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스마트 3를 뭐 3년 안에 뭐 AA를 뭐 2개 이상 받는다라는 게 목표에, 연구 목표에 잡혀 있어요. 잡혀 있으면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받는다는 게 최소한 내가 연구한 것보다는 저평가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있으면 시험 공부를 할 때 좀 범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해야 되잖아요. A로 낸다고 하는데 나는 A는 필요 없어요. B만 공부하면 그 점수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평가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를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정보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슈어타임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핵심 특허, 중요한 특허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내 특허가 왜 점수가 낮은지 높은지,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는 이 기업의 점수가 왜 높은지 낮은지,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 정보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미 다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클릭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이 평가한 것과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상대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특허만 해도 몇백만 건인데 몇백만 건 누가 한 사람이 다 평가해야지 일관되게 평가할 거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허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이 쓰이면 쓰이지 안 쓰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부정하던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맞던 안 맞던 이런 평가 정보들은 앞으로 쓰일 거고요. 특허 분석부터 연구자 평가까지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소송 정보도 또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또 보기 쉬워요. 한글로 돼 있습니다. 해외 특허, 해외 소송인데 쉬워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1심, 2심, 3심만 알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1심, 2심, 3심 대법원 알잖아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찾냐면, 물론 우리가 기사에 나오는 소송 이런 것들 보는 거,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저희만 제공하지만 소송을 하려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요. 얘로 시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정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한밭대학교에 있었는데 한밭대학교다. 한밭대학교에 특허를 봤는데 소송이 어디 있어요? 그 나라에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소송이 있겠죠. 소송은 비즈니스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뭐를 이제 소송을 해도 받아낼 게 하나도 없으면 소송을 안 해요. 그렇죠? 이겨봐야 받아낼 게 하나도 없으면 기업은 소송을 안 합니다. 받아낼 게 있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내가 이득을 얻어야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이것도 쉽게 우리가 비즈니스 시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분야를 연구한다. A라는 분야 검색해 보세요. 전기자동차. 근데 갑자기 독일이 분쟁이 많아요. 독일이 왜 많지? 뭐가 문제지? 보시면 보입니다. 시장이. 여기에 누가 플레이어가 있고 왜 서로 싸우고 있는지, 왜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소송 검색이라서, 소송이 변호사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게 소송 검색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쓸 때 여기까지 이제 3가지 설명 들었는데, 네 번째는 일단 이제 아무리 좋아도 이게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렇죠? 내가 이거 다 정보 다 분석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걸 내가 원하는데 못 쓰면 또 의미가 없어요. 내 연구 보고서에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내 특허 분석 보고서에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는 컬럼에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내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또 처음으로 했죠. 이것도 요즘에 안 쓰시는 분이 없어요. 이게 엑셀, 워드, HWP, PPT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양식 그대로 만듭니다. PPT 여러분들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특허 정보를 붙여줘요. 어떤 양식, PPT에 지원하는 모든 양식 다 됩니다. 워드, 여러분이 가진 워드를 이쁘게 막 만들어 놨어요. 뭐 글자 크기, 뭐 자간, 뭐 띄어쓰기 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정보에 갖다가 보고서에 바로 붙이시면 돼요. 연구 보고서에 비슷한 특허 붙여놓는 란이 있으면 그 양식으로 그대로 붙이시면 되고요. 특허 보고서 만드시면 특허 선행조사 보고서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특허 하시는 분들 이제 절반 이상 저희 거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특허 보고서 대부분 여기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죠. 얘는 기계가 만드는지 사람이 만드는지 똑같은 PPT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구분 못 하잖아요. 구분을 못 합니다. 구분이 못하는 거 사람이 할 필요가 없죠. 붙여넣는 거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우리 특허 5개 찾았어요. 내가 아니 우리 내 특허든 내가 비슷한 특허든 그 5개를 그냥 리스트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국가, 번호, 날짜, 발매 명칭, 출원인 5번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야 돼요. 10개면 50번. 10개 만들면 여러분들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 하는데 뭐 20분 걸려요. 그것도 또 이쁘게 만들기도 어렵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가능해졌고요. 동향조사, 네, 그래프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내 평가 등급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분석한 결과가 다른 기업 간 분석에서 어떤 결과를 갖느냐, 우리 대학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 연구소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래프 엔진을 통해서 쉽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역. 일단 뭐 저도 논문도 저도 이제 연구할 때 봤는데 논문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것도 사실 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미국 변호사입니다. 네, 쉽게 보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한국어만큼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이제 그분은 영어가 더 편하겠죠. 대신 한국말 잘 못할 거예요. 둘 다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은 전 없다고 봅니다. 뭐든 둘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불편해요. 그럼 우리가 편한 거, 영어가 더 편하신가요? 한글보다? 그러면 영어가 맞으신 거고요. 아니면 한글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나마 영어 한글은 그렇다 쳐요. 그럼 한국어 읽는데 30분 걸리면 영어로 읽으면 2시간. 다른 언어는 이제 번역해서 떠듬떠듬 봐야 되니까 되게 오래 걸리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일체화돼서 번역이 되는데 특허는 한 나라에만 출원하지 않고 여러 나라에 출원해요. 하나의 특허를. 그렇죠? 왜냐면 각 국가에서 받아야 권리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만 받으면 중국에서는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받고 중국에서도 받잖아요. 그러면 한국어를 사람들이 열심히 번역한 게 중국에도 있어요. 그 코퍼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게 AI 번역 엔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역 품질이 좋겠죠. 일관되게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연구자가 잘하고 싶은지 찾아보시거나 독일의 어떤 연구자가 잘하고 찾아보고 싶으시면은 특허로 찾는 게 가장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 한글로 또는 영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요. 네, 사실 저희는 저도 이제 특허 검색도 하고 분석도 하고 빅데이터도 분석도 하고 서비스도 만들지만 저희 어떻게 인텔리전스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던 특허 분석하는 분야에 있던 연구 분야에 있던 대학에 있던 기술 이전 분야에 있던 특허 정보를 빼놓고는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실 거다. 지금도 특허 정보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특허 정보를 무시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마도 아까 제가 말했죠. 자율주행차가 이제 자동으로 가는데 내가 열심히 운전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점점 더 변해가는 세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툴들은 우리가 꼭 배워놓으시는 게 좋고 얘는 배우는데 얼마 안 걸려요. 우리가 네이버 쓰실 수 있을 정도의 우리 기술이 있으시면 요거 쓰시는 거는 1시간만 쓰시면 웬만한 거 쓰세요. 그렇죠? 내가 네이버 검색 못한다. 핸드폰을 카톡을 잘 못 보낸다. 그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카톡을 보낼 수 있고 네이버에 검색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시면 여기 다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요거 1시간 정도만 한번 내가 찾는 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찾고 싶은 기업 입력해 보시고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내 손 안에 바로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아까 여기 앞에 와서 이제 몇 개 기업이랑 대학에서 오셔가지고 바로바로 제가 시연 드렸어요.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 좋은 특허가 있고 어느 나라에 많이 출원하시고 최근에 뭐 바이오 쪽 많이 하시네요. 제가 몇 개 여기서 만들어드린 거 5분 안에 검색해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5분만 분석해도 웬만한 대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느 연구자분이 잘하시고 계신지는 100%는 아니겠지만 5분 했는데 100%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면 찾아낼 수 있는 정보, 네이버에서 열심히 찾아서 못 찾는 정보 여기서 특허 정보를 통해서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또 키워트 서비스 그렇게 또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선물도 드리겠지만 원하시는 분들도 체험도 드릴 거예요. 체험 한번 해보시고 또 원하시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